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국지 목차를 따라가며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시간입니다. 흔치 않은 기회를 다시 한번 제갈량은 찾게 됩니다. 하지만 3개월씩 임무를 교대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먼저 배치가 되어 있던 양의가 제갈량에게 보고를 합니다. 군사들을 교대할 시간입니다. 이미 교대 병력이 천구로 나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갈량이 교대를 허락합니다. 그때 급한 전령이 도착을 했어요. 솔레의 군사가 한중의 관문인 검각을 공격하는 한편 사마이가 다시 노성으로 온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양이가 병력의 교대를 중단하고 우선 적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이 단호하게 말해요. 명령에는 믿음의 근본이 있다. 약속을 어길 수는 없으니 교대를 진행하도록 하자. 이런 제갈량의 말이 병사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다투어 교대를 미루고 싸우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제갈량은 그들에게 후하게 상을 내리고 병사들은 더욱더 사기가 오르게 됩니다. 싸워야 될 명분을 스스로 찾게 만드는 것만큼 좋은 용병술은 없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전방 지역에 뭐 산불, 큰 산불이 났다든가 뭐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전역을 해야 되는 병사들이 전역을 중단하고 일에 투입이 돼서 작전을 더 수행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가끔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방에서 적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싸우면 죽잖아요. 그리고 후방에 있던 사람들은 안 싸워도 되는데 교대를 해서 들어가면 전투에 바로 투입이 되잖아요. 미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갈량이 약속은 약속이니까 우리가 싸우러 갈게. 니네 후방으로 나와. 이렇게 하니까 전방에 있던 병사들이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우겠다. 스스로 국뽕에 취해가지고 요즘 말로 전투를 하게 된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갈량이 말을 해요. 이번엔 적병이 멀리서 왔기 때문에 지쳐 있다. 우리는 지금 성을 나가서 기다리다가 적이 멀리 보이는 즉시 달려들어 숨 돌림 틈도 주지 말고 저부수도록 하자. 군사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한편 서량의 군사들은 멀리 성벽이 보이자 행군이 끝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풀어졌어요. 평소보다 급하게 달려와서 지친 마음이 목적지에 당도하자 쉴 수 있다는 생각을 저마다 한 것입니다. 보통 공선전은 성을 포위해서 진영을 편성한 후에 진행이 되죠. 우리가 군사도 더 많어. 그리고 목적지에 왔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진영 편성하고 오늘 하루 쉬고 내일부터 뭐 전투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방심이 싸움을 대패로 만들었습니다. 제갈량은 멀리 적군이 보이자 미리 전략을 세워둔 대로 사력을 다해 달려들어 마구잡이로 싸움을 벌였습니다. 병사들은 승리의 기쁨을 한껏 나누면서 교대를 했어요. 새로 투입된 병사들도 사기가 한껏 고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백제성에서 동호를 경계하던 이엄이 계속 문제가 되죠. 석연치 않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갑자기 손권이 군사를 일으켜 촉을 공격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하지만 방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제갈량이 끌고 온 병력이 총나라의 전 병력과 마찬가지거든요. 손권이 후방을 친다면은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추격하는 사마이를 잡을 함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이 그 일에 마무리를 맡았어요. 하지만
사마이를 대신해 장압이 그 함정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압도 이 전투에서 사망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에 돌아온 제갈량은 엉뚱한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갈량의 철수 소식을 들은 이엄이 유선에게 상소를 올린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이엄이 맡은 임무는 백제성에 주둔해서 동호를 방비하는 역할과 함께 제갈량에게 군량을 보급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제갈량과 함께 유비의 고명 대신인 이엄은 촉한의 권력 구도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앞에서도 누차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서열 싸움이 생긴 거예요. 승상 제갈량은 군사와 행정 모두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자체장까지 겸임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엄은 촉한 정권의 2인자였지만 백제성이라는 외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더 복잡했어요. 이엄은 촉한 본토 사람의 대표격인 인물이었고 그를 중심으로 한 파당이 형성이 되어서 유비가 서천에 들어올 때 함께 온 제갈량을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과 알력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황제와 제갈량의 일파는 촉한의 식민지를 다스리는 점령군처럼 인식되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 계속되는 전쟁으로 군역과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자 서서히 내재된 불만이 촉발된 것인지도 모를 그런 사건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이 대처에는 이엄이 너무 경솔했습니다. 적어도 말도 안 되는 거짓 상소는 올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상소의 내용은 이엄이 군량을 준비해서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제갈량이 회군한다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구한의 경우처럼 구한이 제갈량에게 군량을 늦게 됐다가 곤장을 맞았죠. 그리고 성도로 돌아와서 소문을 퍼뜨리죠. 제갈량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 이거는 물증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물증이. 그런데 이엄의 경우는 편지잖아요. 결정적인 증거가 남는 거예요. 유선이 받은 상소문, 그리고 제갈량이 받은 편지. 제갈량에게 보낸 편지에는 동호가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는 내가 군량을 가지고 제갈량에게 가려고 하는데 제갈량이 갑자기 뜬금없이 철수를 하네요. 아무리 서열 2인자여도 유비의 탁고를 받은 고명 대신이어도 용서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엄은 파직당하고 유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그 가족에게는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엄의 아들 이풍을 장사로 삼아 군사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이엄을 파직하고 조정을 진정시키고 군대를 조련해 준비를 마친 제갈량은 그 3년 동안 심신이 많이 쇠약해져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스스로 느낍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자신을 독려를 해요. 마지막 출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은 그로 하여금 더욱더 공들여서 군사 용품을 준비를 하고 군사를 조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엄은 이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서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면서 자결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234년 2월 제갈량은 다시 표문을 올립니다. 신제갈량이 군사를 조련한 지 3년. 이제는 그 위세가 천하를 덮을 만하니 선제의 유조를 받들어 북으로 나가 역적 위나라를 정벌하고 폐화를 낙양으로 환독해 하겠습니다. 제갈량이 아뢰자 촉제 유선이 말합니다. 지금은 삼국이 서로 견제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승상은 이제 싸움을 그만두십시오. 제갈량이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선제의 뜻입니다. 부디 윤호하소서. 초주가 나서서 말해요. 나라에 불길한 징조가 있으니 군사를 가벼이 움직이지 마소서. 제갈량은 계속 선제의 탁골을 들이댑니다. 유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리고 결국 유선도 출전을 허락을 합니다. 한중에 당도한 제갈량은 강유와 위연을 선봉으로 삼고 다시 기산으로 나갑니다. 총나라의 동정은 위나라 황제 조예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사마이가 조예를 안심시킵니다. 제가 천문을 보니 이것은 제갈량에게 이롭지 못한 출병입니다. 폐하께서는 신을 믿고 마음을 편안히 하소서. 다만 저를 보좌할 네 사람을 동항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마이가 천거한 사람은 하우연의 네 아들인 하우패, 하우위, 하우해, 하우화였습니다. 조예는 허락하고 사마이를 대도독으로 삼아 모든 군사의 일을 제량에 맡겨 출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출병하는 사마이에게 당부의 조서를 내립니다. 가볍게 나가 싸우지 말고 굳게 지키다가 군량이 떨어져 후퇴하는 적을 공격하라. 이게 조예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사마이가 당부한 대로 적어준 그런 조서였어요. 이 앞에도 사마이는 계속 지키려고만 했지 싸우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밑에 있던 장수들은 싸움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갈량의 제갈량에게 받는 그 모욕보다 장수들을 싸우지 못하게 말리는 게 더 힘들었다고 할 그런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황명이다. 싸우지 말라는 게 황명이다. 이렇게 미리 다짐을 받은 전략이었죠. 이 조서를 모든 장수들에게 보여준 사마이는 장안으로 향합니다. 싸워 공을 세우려던 장수들에게는 맥 빠지는 그런 출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2세대를 거쳐 거의 뭐 3세대에 들어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세대 장수들이었던 뭐 하우돈, 하우연, 우금, 장합도 마지막으로 죽었죠. 이런 1세대 위나라의 기틀을 세운 장수들이 다 죽고 그 2세대쯤 되는 1.5세대쯤 되는 조진, 사마이, 조진도 죽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공을 세우지 않고 부친의 가문의 뭐 그런 영향력으로 장수가 된 사람들이 이제 위나라 군대에 그 주력으로 편성이 돼 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싶겠죠. 하여간 장안에 도착한 사마이는 우선 농서 일대의 군마를 소집했습니다. 그 수가 40만 명이었어요. 그는 우선 이 군사를 거느리고 위숫가로 나가 강을 건너기 위해 부교를 9개 놓게 하고 위수 상류에는 하우패와 하후위를 배치했습니다. 강은 남쪽과 북쪽에 세운 2개의 진영을 오가는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본진 동쪽에는 성을 쌓아 장기전에 대비를 했습니다. 진영의 편성을 마친 사마이를 곽회와 솔레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촉구는 기산에 주둔해 있습니다. 그들이 장안을 노리지 않고 위수를 건너 북산의 길을 끊고 농서와 길목을 차단하면 농서가 위험해집니다. 그에 대한 방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마이도 옳게 여기고 그들을 북원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첩자를 통해 촉군 진영에 알려졌어요. 제갈량은 곽회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생각을 역이용할
작전을 수립을 합니다. 우선 위수를 도하할 듯 위장하고 인화물질을 실은 뗏목을 하류의 부교로 흘려보내 부교를 태우며 공격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우선 병력을 소집하고 뗏목 100여 개를 만들어 인화물질을 실었어요. 그리고 위원 마대를 시켜 북원을 공격하게 합니다. 갑자기 위원의 공격을 받은 솔레는 진지를 버리고 달아나요. 눈치 빠른 위원이 속임수라는 걸 파악하고 급히 군사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미리 제갈량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기하던 사마이와 곽회가 사방에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이도 기습을 예상을 했고요. 곽회를 통해서 유인계를 썼지만 위원이 빠져들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래도 이미 매복해 있던 군사들에게 공격을 받은 그런 상황이에요. 다행히 오이가 위급을 알고 달려와 포위망 한쪽을 부수고 위원과 마대는 몰살을 면하고 가까스로 강언덕에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뗏목을 타고 부교를 공격하러 내려간 오바는 매복한 위군의 화살에 죽었어요. 부교에 불길이 치솟으면 위군 진영을 점령하려던 왕평은 불길이 오르지 않아 대기하다가 급한 제갈량의 전령을 받고 회군하다가 역시 크게 패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첫 작전을 간파당한 제갈량, 시리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장수들의 이름을 보면은 사실 총나라에는 위원을 제외하고는 이제 장수가 없어요. 마땅히 힘을 실어줄 만한 능력 있는 장수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한마디로 인력난에, 인재난에 빠져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나마 왕평이 조금 그 중에서는 쓸만한 그런 장수였던 거로 평가가 됩니다. 그때 성도에서 비위가 찾아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 제갈량은 비위를 동호로 보내서 송권에게 당장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를 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송권도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갈량의 청을 승낙을 합니다. 비위는 이 소식을 전하고 성도로 돌아가고 제갈량은 다음 작전을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위나라에서 장수 하나가 투항을 해왔습니다. 정문이라는 편장이었어요. 그는 진랑을 더 중시하는 사마이에게 불만을 품고 투항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의 장수가 둘이 있는데 나보다 쟤를 더 편애하는 것 같아. 나는 왕따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투항을 했다는 거예요. 때맞춰 정문을 추격해 진랑이 진문 밖에서 싸움을 걸고 있다는 전갈이 들어오자 제갈량은 정문에게 진랑의 목을 베어 충심을 증명하게 했습니다. 투항해온 정문은 즉시 말을 타고 달려나가 진랑을 죽이고 목을 베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진랑의 목을 베어온 정문을 포박하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진랑의 얼굴을 알고 있다. 네가 죽인 사람은 누구냐? 정문은 그 말에 기겁하고 솔직히 자신의 목적을 실토합니다. 사마이의 계력에 의해 진랑의 동생 진명을 죽여 제갈량을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제갈량은 실토한 정문을 회유해서 사마이에게 거짓 편지를 쓰게 하고 옥에 가둔 다음 똑똑하고 말 잘하는 병사를 골라 지시를 하고 사마이에게 보냈습니다. 이 병사는 사마이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원래 나는 위나라 사람이었는데 포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총나라 군사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정문이 이 편지를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 사마이는 그 내용을 세심하게 읽고 정문의 필적을 꼼꼼히 확인한 다음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마이의 큰아들 사마사가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선봉으로 우선 다른 장수를 보내라는 충고였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한 사마이는 진랑을 선두에 세워 새벽 이경에 촉군의 진지를 기습하게 했습니다. 진랑은 미리 매복하고 있던 촉군에게 포위당해 죽었어요. 사마이에게는 다행이지만 제갈량에게는 아까운 기회였습니다. 사마이는 그때부터 더 이상 싸우지 않았어요. 다시 지구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제갈량은 사마이를 없앨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처 지형을 살피던 그는 호리병 모양으로 생긴 계곡을 발견을 합니다. 상방곡 또는 호로곡으로 부르는 그 계곡은 군사를 1000명 정도 숨기기에 알맞았습니다. 지형을 파악한 제갈량은 유마를 만들게 하고 마대를 불러 군사 500명을 호로곡 입구에 숨기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피소드로 잠깐 설명을 했던 그 유마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유마를 만드는 동안 호로곡의 입구를 차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각에서 기간에 이르는 험로를 통해 군량을 나르는 양이에게 유마를 주어 군량을 나르게 했습니다. 모구라는 운송수단을 더 편리하게 개선한 유마는 나무로 만든 말과 소였습니다. 그림이 없어서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몰라요. 뭔지. 지게 형태는 아니었을까. 모구라는 것은. 하여간 저건 엄청나게 획기적인 이런 장비가 있었다는 거죠. 좁은 산길을 간단한 조작으로 쉽게 짐을 싣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기계였다고 그래요. 총나라 장수 고상은 유마를 이용해 군량을 운반해보고 그 편리함에 감탄을 했습니다. 싸움은 하지 않지만 항상 촉병에게 신경을 집중하고 있던 사마이가 이 신기한 운송수단에 관심을 보였어요. 사마이가 보기에도 참으로 쓸만한 물건이라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호와 악침이라는 두 장수를 불러서 야곡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촉병을 기습해서 몇 대의 유마를 탈취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갈량이 노리는 바였어요. 위군이 습격을 하자 촉병은 순순히 달아났습니다. 사마이는 유마를 탈취해온 장호와 악침을 칭찬하고 곧 솜씨 좋은 복수 100여 명을 불러 유마를 제작해 들어갑니다. 빼앗은 유마를 분해해서 똑같이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니 순식간에 유마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마이는 그것을 2000대나 만들어 농서 방면의 군량을 나르는 데 투입을 했어요. 군량을 나르는 병사들은 저마다 그 편리함에 감탄했습니다. 이 사실을 파악한 제갈량은 즉시 왕평에게 군사 2000명을 내주고 그 복장을 위나라 군사로 위장하게 해서 2000대의 유마를 탈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군이 추격해오면 유마의 혀를 비틀어 달아나고 이게 키 같아요. 위군이 물러가면 다시 혀를 원래대로 해서 끌고 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장의를 불러 군사 500명을 내주고 귀신의 복장과 연기를 피우는 장치를 주고 유마가 도착하면 연기를 자욱히 피우고 그것을 끌고 오게 했습니다. 꼭 이제 도깨비, 귀신이 나타난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내라는 거였죠.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왕평이 유마를 탈취를 합니다. 몇 명의 달아난 위군이 이 사실을 돌아가 보고하자 곽회는 서둘러 추격에 나섰습니다. 이미 지시를 받은 왕평은 곽회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타나자 유마의 혀를 돌리고 달아났습니다. 곽회는 유마를 되찾게 되자 추격을 멈추고 유마를 움직이려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유마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곽회는 당황했죠.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고 그대로 만들기만 했던 위나라의 목수들은 그 사용법의 원리를 정확히 몰랐던 거죠. 그때 갑자기 위연과 강유가 나타나 공격을 시작합니다. 곽회는 급하게 오느라고 군사가 부족해 일단 퇴각을 했습니다. 위연과 광유는 곽회가 물러가자 군사를 거두고 사라지고요. 왕평은 다시 유마를 끌고 가는 모습을 곽회가 멀리서 지켜봅니다. 자신들이 움직였을 때는 꼼짝하지도 않았었는데 왕평이 너무 쉽게 끌고 가는 게 정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멀리 연기가 자욱히 피어나더니 귀신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왕평을 호위하듯이 사라집니다. 총나라 병사는 귀신들이 돕고 있구나. 곽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더 추격할 엄두도 못 낸 채 군사를 돌렸습니다. 사마이는 부건에서 군량이 습격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구원을 가려다가 미리 매복한 촉병에 기습을 받았습니다. 사마이는 급하게 혼자 달아났어요. 요화와 장익이 그 뒤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사마이는 갈림길에서 동쪽 길에 투구를 벌이고 서쪽 길로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때 위나라 군사가 잃은 군량이 1만석에 유마도 모두 빼앗겨 손실이 적지 않았습니다. 곽회의 보고를 듣고 모구를 살핀 사마이는 간과하고 그냥 넘어갔던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경솔하게 겉만 흉내내서 상대를 모방한 행위를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촉병들이 귀신의 도움을 받은 소문을 잠재운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만 해도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신이 과학을 뛰어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총나라 군사는 진짜 귀신이 지켜준다고 위나라 병사들이 믿었다면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낙양으로부터 조예의 조서가 도착을 합니다. 송건이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서 강하, 양양, 합비를 향해 대대적인 공격을 가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림군을 끌고 친정을 나가는 조예는 자신이 낙양으로 회군할 때까지 섣불리 촉군과 싸우지 말고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낙양의 병고에 대비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이 요청한 청이 송건에게 받아들여진 거죠. 역적으로 몰렸던 처지에서 가장 신임받는 신하가 된 사마이의 현재 위치를 잘 보여주는 내용의 조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마이에게 당부의 조서를 내린 조예는 만총과 함께 합비로 진군을 합니다. 강하에는 유소를, 양양에는 전예를 파견을 했습니다. 합비를 공격한 제갈근은 서로 강을 마주보고 위군과 대치 중이었어요. 합비에 먼저 도착해 군사를 충분히 쉬게 한 조예는 제갈근의 본대가 당도한 그날 밤 야습을 감행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군량과 마초를 실은 전선이 불타고 동호의 군사는 무수히 죽었습니다. 제갈근은 면구로 달아났어요. 조예는 멀리 추격하지 않고 군사를 거두었습니다. 적의 예봉을 꺾는 것이 목적인 방어전이지 동호를 정벌하기 위한 침략 전쟁이 아니란 걸 충분히 인식한 용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즉위한 조의 날카로운 그런 변신이기도 했습니다. 굳이 올인하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력이 몇 배인데 최소한 5배, 7배 이 정도 되는 국력이고 자기는 황제잖아요.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모습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선전 효과가 충분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다운로드 재생 횟수가 1000회를 돌파를 했네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끝까지 들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